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 예제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군데 합이라고 돼 있는 게, 두 군데 곱이라고 돼 있는 게, 각각 합은 그러면 4가 되겠고요. 곱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두 군이라고 했을 때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1도 이렇게 가로를 안 쳐줘도 1은 솔직히 안 써줘도 상관이 없겠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x제곱 빼기 합에 대한 형태와 곱에 대한 형태라는 것만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라는 거 또 잊지만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때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값이니까 정확하게 6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좀 풀어서 봐야겠는데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4와 순서가 바뀌었네. 마이너스 6과 4 플러스 1.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부호까지 잘 따져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중학교 3학년 애들보다는 빠르게 시작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좀 복습을 잘 해주셔야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뒤처지면 진짜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수학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여기도 지금 두 군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면 합과 곱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일단은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a분의 c라고 해서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정말로 자신이 집에서 좀 멈춰놓고, 아니면 영상을 항상 찍어주는 이유가 기억이 안 나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걸 억지로 짜낼 수는 없고, 그래서 영상을 보고라도 조금이라도 그때 들었던 강의를 생각날 수 있다면 해서 찍어주는 거니까, 수학이 어려워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두근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길어지실 테고, 특히나 뭐 인과나 문과를 떠나서 식이 많이 길어지실 텐데, 언제까지 중학교처럼 푸시면은 아마 끝없이 방황하시고 계산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좀 정확하게 글씨를 이쁘게는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쓸 줄 아셔야지 조금 헤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4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생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기라도 하시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쓰고 빼기, 여기에 합에 대한 형태. 뭐 똑똑하시면은 저보다 여기서 그냥 바로 바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실 테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하나씩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귀찮은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막 숫자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덜 틀려서 덜 반복하게 되실 것 같고, 얘 먼저 계산을 끝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과 이게 다 분수구나. 얘가 분모 쪽에 있고 얘가 분자 쪽에 있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은 기호는 둘 다 플러스로 바뀔 테고 분자 분모에다가 그냥 이식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일단 앞에 거 하나 끝났고 뒤에 거는 차례대로 알파,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알파, 베타분의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알파, 베타분의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은 소거가 일어날 테고 그래서 식을 한 번쯤 이 정도 정리했으면 일단 이 계산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2분의 3을 그런 쪽은 4분의 6으로 볼 수 있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다면 4분의 3이라는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부호를 다 신경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마이너스 식을 옮겨주실 때는 4 x제곱 따라오고 마이너스 그리고 계산치라는 게 4분의 3 x 부호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쪽 계산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만 그리고 마지막에 4만 곱해주시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버거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 이제 또 고등학교 내용에서 방금 전까지는 순수하게 계산이었고요. 이제부터 과연 그런 계산치들을 우리가 그래프 쪽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그래서 108페이지부터가 정말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하고의 관계성들의 과연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직접적인 단원이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걸 함수, 즉 그래프, 도형 이런 식으로 다 옮겨서 해석을 하실 거고요. 1학년 때는 직선 1차, 그리고 당연히 2차는 2차 함수, 그리고 2학년 문과는 3차 함수, 4차 함수 추가적으로 더 배우실 테고 이과는 당연히 그거를 3, 4차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결론은 그래프고 함수고 방정식, 부등식 이런 풀이가 결론은 다 함수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학교 때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잘하던 애들도 있을 테고 만약에 모르셨으면 다시 한번 보시겠고요. 우리가 늘상 근, 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그냥 방금 전처럼 인수분해 뭐 이렇게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솔직히 직접적으로 푸는 문제는 너무 쉬워서 잘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얘를 어떻게 쳐다볼 수 있는 게 핵심이냐,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와 앞에 쪽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의 2차 함수와 그리고 y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y는 0. y는 0. 다른 말로 하면 얘가 x축입니다. x축. x축. 이게 그냥 함수의 관계성하고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을 봤을 때 우리가 얘를 x축으로 했을 때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형태가 나타날 테고 이렇게 x축과 지금 중간에 는이 된다는 건 이제부터 만난다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난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2개 나오는데 그거의 x좌표를 우리가
해라고 불렀던 거예요. X좌표를. X좌표를. 중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해오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서로 다른 점.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이 나오는 경우고요. 이거는 만난 점이 없죠. 만난 점이 없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없다고 배웠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그래서 허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통해서 판단도 되고 아니면 직선하고 x축하고 이 이차 함수랑 판단을 하시는 게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근이라고 하는 얘기. 허근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오른쪽,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여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0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 우리가 단순히 항상 0만 해석하는 건 아니라 오른쪽을 상수함수, 뭐 k나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두기도 하겠고요. 그런 건 어차피 문제성을 보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x축하고의 관계성만 얘기를 할 때는 일일이 그림을 그리진 않고 결론적으로는 판별식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한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판별식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확인 1번부터 보시면 확인 1번 확인 1번 얘기가 어떤 그래프가 있더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더라.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x축하고 만나는 게 2하고 4더라.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결론적으로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있는데 이 앞에가 함수고 이 뒤에는 x축이랑 만나는 x좌표가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부르기 때문에 현재 바로 x는 2라고 대답하시고 또 4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에서 바로 보시고 맞겠죠? 이게 해라고 부르고 근이라고 부르는 그 x값의 의미입니다. x축이랑 만나는 점. 이제 확인 2번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x축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x축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다 오른쪽을 다 0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판별식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진행 지금 보시면 짝수고요. 그래서 짝수 4분의 d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손으로 쓰셔야지 잘 나올 것 같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1 반의 제곱 1 빼기 ac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 x축과는 어떻게 된 거야? 관계성인가? x 두 점에서 만난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근이 두 개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림도 그냥 바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고요.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제 고등학교 풀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짝수근의 공식이 아니라 그냥
판별식만 써주면 되겠고, 판별식은 9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4, 8, 32 0보다 작다. 그래서 안 만난다가 정답이겠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최고차항 양수고, 그리고 위에 떠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되게 따분하게 느껴지셔야지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게 되면은 좀 이따가 이어서 바로 2차 부등식 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부등식 풀이의 시작은 항상 방정식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판별식 D는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고,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0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점, 뭐 중근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계속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적는 것보다는 진짜로 한 번쯤 영상을 꼭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01번은 필수예제 들어볼게요. 필수예제 01번. 얘도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1학기 시험에서 만났을 거예요. 얘도 3학년 1학기 시험에 정확하게 나오는 문제도 거의 바뀌지 않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말로 돼 있는 거 2점이라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2,0과 4,0이라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이동해서 보여준다면 이게 x축인 상황이고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x좌표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 4. 얘를 오른쪽을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근이야, 현재야. 오른쪽에 0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근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A, B가 바로 안 나올 수가 있겠? 그럴 리가 없겠죠? 문제가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해석만 하시면 1번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0에 뭐 해? 근? 해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성래야? 이거 방정식의 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해가 뭐냐? 재빈아, 해가 뭐냐라고 대답하면? 마이너스 2, 4. 그냥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해라고요. x축과 만나는 점. 이 오른쪽에 0을 고등학교의 숫자를 그냥 0으로 인식하시게 되시면 그냥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도 어떤 fx와 3? 이런 거 보시면은 이 함수와 얘를 3이라는 함수를 보셔야 돼요. 0이라는 것도 y가 0이라는 값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서 이때 해는 x는 마이너스 2, 4라고 대답을 하셔야겠고요.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A, B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그림 이건 정확하게 중3 때 나온 거라고요. 정말로 중3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뭐 설명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내용의 결과물은 똑같고, 얘가 근이고 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꺼내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두 근의 합이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2A라고 대답을 하셔야겠고, 두 근의 곱이 B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쪽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핵심 문제 01번과 0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02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거의 다 푸셨어야 되는 건데요. 나중에라도 복습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유제 1번, 핵심 유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b고 x축 위에 2점 1,0과 3,0이 만난다고 했을 때 뭐 바로 푸셔도 상관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응용을 하시고 싶으면 최고차항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상황을 그냥 이 정도까지만 자주 그릴 수 있다면 이게 1이고요. 얘가 3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오른쪽을 는 0으로 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뿐입니다. 1과 3이 그렇게 되면은 두 근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합은 1 더하기 3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4a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 3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2b가 되므로 그냥 a는 2, b는 2분의 3이라고 대답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셨다고 하시면 복습을 조금만 해주셔야겠고 A가 2예요. 미안해요. 계산이 틀렸구나. 미안해. 1. 미안해. 깜짝이야. 그 다음에 유제 2번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0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와 b가 다시 말하지만 2차 함수를 오른쪽 는 0으로 만들고 만든 0하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합에 대한 건 미지수인데 곱이 나타나져 있죠. 즉 근이 지금 2하고 b인데 두 근의 합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a겠고 두 근의 곱이 10이기 때문에 먼저 b는 5라는 힌트를 찾으셔야겠고요. 그 b 때문에 a는 마이너스 7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해석 싸움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함수와 매칭을 시켜서 힌트를 잘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공부는 뭐냐 또. 필수 2번은 저번 시간하고 했던 게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달라진 점 하나는 얘가 x 추가구의 위치관계라는 말뜻 때문에 x 추가구의 위치관계라는 말뜻 때문에 이 식에다 오른쪽에다 0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저번 시간에 배운 근의 개수, 뭐 근의 종류, 실근이냐 허근이냐, 실근이면 몇 개냐 라는 거랑 이하 동문 얘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진행해 주시면 짝수 판별식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빠르게 풀게요. 그냥 어차피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내용이 거의 동일해서 반의 제곱 빼기 AC K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신다면 얘를 정리해 주시면 똑같은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상황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최고차항이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이거를 판별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꼭 모양하고 매칭을 시키다 보면 얘를 자꾸 판별식보다 크다, 위쪽에 있다는 말하고 정반대로 뭔가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안 만나는 건 근이 없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시게 하시기만 하면 정답이야 뭐. 해서 이때는 K는 2일 테고, 넘겨서 하면은 K는 2보다 작을 테도 이때는 K가 2보다 클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딱 113페이지 정도까지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문제가 정말 중요하면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또 중학교 때 얘기랑 일단은 고등학교는 책으로 배워봤자 2차 함수까지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2학년 때 넘어가면 3차, 4차 더 차수를 늘릴 뿐이고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고요. 방금 전에 배웠던 거는 0.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y를 취해 주셔서 얘를 꼭 x축으로 인식해 주셔야겠고, 지금 하실 거는 어떤 2차 함수랑 이번에는 또 다른 함수. 어떤 함수?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있는 1차 함수와의 관계성을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까지 여러분이 또 보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2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봤을 때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게 없고요. 2차 함수도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좀 음수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뭐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x 좌표입니다. x 좌표. x 좌표를 그냥 근이나 회로만 부른다는 생각만 알고 계신다면, 문제는 근과 계수나 이런 걸로 쉽게 풀리는 거를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2학년이 넘어가면 그 차수가 지금은 2개고 2학년은 3개고 4개고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휴. 자, 필수에 이제 공사 한번 볼게요. 여길 가지고 여기부터가 진짜로 고등학교 내용하고
지금도 결론은 우리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결론은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보고 싶으면 일단 식 자체를 무조건 그 함수식을 써놓고 만난다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는을 형성하면 되겠습니다. 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판단하고 싶으면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고 싶다 라고 하시면 2개다 1개다 뭐 0개다 없다. 아까 상황은 보여드린 것 같고요. 뭐 2점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고 그러면은 판별식을 가지고 2개라면 이런 식 1개라면 뭐 이런 식 0개라면 다 판별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건데 판별식을 쓰는 것도 솔직히 귀찮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k 이 상황을 보시면은 왼쪽 식은 마이너스 k 요쪽이 2차 함수 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내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만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판별식을 하기 싫어서 안 했고요. 여러분도 나중에는 조금 더 배우시고 나면은 판별식을 정말로 굳이 써야 될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근데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은 요 2차 함수 못 그리는 고등학교 1학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못 그리면은 고등학교를 아마 추수하거나 아마 힘들 거고요. 이걸 그리는 요령도 어렵진 않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겠고 2차 함수가 최고차이 양수니까 대칭축이라고 하는 공식 자체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외우셔도 된다고 했고 아니면은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에서 나누기 2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2분의 3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2분의 3 같은 지금은 좀 분수로 좀 나와서 조금 귀찮긴 한데 그 2분의 3을 왜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실컷하는 게 꼭지점 찾는 거잖아요. 2차 함수는 꼭지점 해석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중요할 테고 지금 꼭지점의 좌표 자체가 2분의 3, 2분의 3을 넣으면은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 계산이 이렇게 안 되냐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왜 꼭지점 해석만 하면 되냐면 오른쪽은 얘가 y는 k라는 이런 직선이라는 거예요. y는 k, y는 마이너스 k라는 이 해석이 옆에 있는 사선 해석보다는 나중에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즉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마이너스 k라는 값이 꼭지점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그냥 해석을 이런 식으로 꼭지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마이너스 k가 꼭지점이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k가 꼭지점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만나지 않는 형태가 나와서 고등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아마 이게 2개,
한개 빵개. 정답은 동일한 형태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걸 배우실 테고, 그냥 간략하게 한번 결론은 이런 식의 해석을 고등학교에서 계속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 하면식은 일단은 당연히 알고는 계셔야겠고요. 한번 그냥 조금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문제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 그래프와 y는 3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교점의 x제표가 마이너스 2와 4일 때 라고 하시면은 얘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2차 함수입니다. 직선이고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2차 함수의 최고차는 양수고요. 지금 직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얘도 중학교 때 그냥 배웠던 거고요.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2 4인 이런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래프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 말로만 줄 수도 있고, 이렇게만 그림을 그냥 뚝딱뚝딱만 그려주시면 결론은 마이너스 얘와 얘가 만난다는 것을 는으로 표현하시고, 는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항을 하겠습니다. 뭐야. 그 다음에 그냥 이 자체가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8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3 마이너스 b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뭐 어려울 것도 없고,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그려볼 수 있느냐, 고등학교 내내에서. 정말로 쉬운 그래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답까지 내드리면, 이거 답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 주면 a는 1이 나오겠고요. b와 마이너스 8이 자리를 바꾸면 b는 11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어떤 뭐 상황 자체 2차 함수랑 직선 자체가 있는데,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다른 하나의 근은 우리가 뿔마 형태를 루트 앞에 뿔마 형태를 정확하게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한 걸 기억한다면 요거 형태만 여기까지만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mx 플러스 n이고요. x제곱 그래서 넘겨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mx고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인데, 합이라고 하는 거는 4가 되겠고요. 곱이라고 하는 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을 얘기하시면 5 플러스 m이고요. 곱을 얘기하시면 1 마이너스 n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m은
0이 되겠네요. 이제 3번에 나온 얘기가 근과 계수의 관계성이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에서도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인데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a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고 두근 자체를 알파, 뭐 베타가 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두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둘의 합은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와 두근의 곱은 a분의 c 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늘상 배웠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쵸? 그렇지 않니? 이거 배운 거 아니야? 배웠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생각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근이라는 게 뭔가.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차항 앞에 a로 묶고 새롭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내용들이랑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어차피 중학교 내용을 모른다고 하셔도 고등학교부터 계속 이렇게 식으로 쓰인다. 그래서 여기 x자리에 대신 쓰이게 되면 0을 만족시키고 다시 쓰면 만족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의 합과 곱을 알아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합과 곱을 가지고 식을 다시 알아내기도 하고 라고 합니다. 식을 다시 알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당연히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은 꼭 답으로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해야지 여러분이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 확인 1번 정도만 보시면은 그냥 그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도 한 구조인데 우리가 그냥 두근의 합이라고 했을 때는 두근의 합은 얼마의 칩이나? 마이너스 곱은 은수야. 없죠? 없으니까 0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확인 2번에서는 거꾸로 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데 지금은 1이라고 줄 때도 있지만 2라고 줄 때도 있고 3이라고 줄 때도 있고 1이라고 줄 때에는 뭐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식을 유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x제곱 앞에다 쓰고 두 근의 합이 얼마죠? 합을 하면 2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2x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하여 1-3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써주신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했다고 하면은 일부러 실수하실까봐 웬만하면 가로를 꼭 취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겠고요. 뭐 이런 게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고요. 인수분해. 이제 확인 3번부터가 조금 까다로워지는데요. 확인 3번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을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중학교 영역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근을 찾아내시면 돼요. 근을 찾아내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수연아. 근을 찾아내서 어떻게? 근의 공식을 한번 기억해내야겠죠. 다시 저번에 배운. 그리고 짝수니까 짝수 근의 공식. 은 지혜가 대답해주나? 아, 난 진짜 이름표를 또 깜빡했어. 현지 맞지? 아, 저 미안해. 머리 너무 나빠가지고. 현지가 대답해주나? 짝수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 공식부터 한번 얘기해주세요. 짝수근의 공식. 뭐 그 아래쪽에도 있긴 한데. A분의 여길 반으로 나눈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뭐 하는데 이제 2 AC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짝수는 무난해서 그래도 지금에서 공식 써주시면 어차피 1이니까 안 쓰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반에다가니까 3 써주시고 풀마 반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니까 10이 되시겠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쓰면 3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런 표현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쪽을 i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을 찾아내시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취해 주셔야겠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x 마이너스 3 플러스 i 가로는 나중에 한꺼번에 없애주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실용적 정답을 적어내실 때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3 플러스 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학교하고 좀 다른 거고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1학기만 나오겠습니다. 허수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치거나 할 때는 크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짝수 근해 어차피 근해 공식이라는 건데 이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항상 근해 힌트가 주어지는 게 중학교 때도 했던 거죠. 만약에 한 근이 예를 들어서 뭐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힌트를 주어졌다는 성내야. 다른 한 근은 얼마일까? 루트 3 플러스 2라고 대답을 하면 바로 정답이죠. 오답이죠. 왜냐면 루트 앞에가 부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루트 앞에 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꼭 항상 루트 앞에 있죠. 루트 앞에. 맞아요? 루트 앞에라는 생각. 저 순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루트 앞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얘가 음수로 나오면 지금처럼 즉 i 앞에 부호 자 그런 식의 예를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다른 한근을 만약에 이번에는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루트 5 뭐야 대답한 말이 틀려. 이렇게 대답을 꼭 해주셔야겠다. 이게 중학교죠. 중학교 때 이렇게 실수를 유도하는 게 뭐 고등학교도 똑같고요. 루트 앞에 부호에 대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머릿속에 좀 당연히 알고 계시면 이번에는 당연히 i를 가지고 나올 텐데요. 2 플러스 3i가 하나의 근이라면 성내야 다른 한근은 얼마일까? 2-3 그렇지. i 앞에 부호가 다시 말하면 편례복소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두 근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은 확인 4번인데요. 여긴 조금 그러니까
어디 부호가 바뀌는지만 조심하신다면 크게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아씨, 녹화 눌렀나? 네, 눌렀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에서 한근이 2-i라면 윤수야? 다른 한근은? 그렇지, 2 플러스 i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얼마다? 4죠. 그래서 여기 4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수연아, 곱씨 얼마야? 둘이 곱하면 합차, 그러니까 맞는데, 정답 맞는데 a죠? 네, 곱이 a 맞고요. 그래서 이걸 곱한 값이 얼마죠?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i 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5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제부터는 쭉 필수 예제 푸시면 될 것 같고, 뭐 필수 예제가 그다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정말 흡사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 두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현재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3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겠고, 두 근의 곱은 얼마지 성내야? 3분의 그렇지, 3분의 2죠. 그러면 이제 합과 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식의 변환을 통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앞쪽에서 곱셈 공식부터 인수분해까지를 쭈루룩 배우신 거다. 지금 예고가 이거 3은 어차피 냅두고 결론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하고 같은 식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중학교 때도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책이나 얼마 하면 돼? 2 오케이 끝. 대입만 해주시면 정답이 끝나겠고요. 성래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더라? 머리를 자꾸 숙이고 이깟 겨우 기본 문제 푼다고 씨. 잘 집중해야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표현 방법이 얘네가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얘네가 두 가지란 말이야.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떤 상황에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있고요. 당연히 지금 이 상황으로도 풀려요. 왜? 방금 전 위쪽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못할 게 어딨어요. 이거를 다시 앞에 거는 냅두고 이 뒤쪽에 있는 형태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얼마 하면 될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정말 많이 등장. 이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이 등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합의 형태와 곱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3차식 이런 형태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지만 위에 걸로 푼 다음에 한 번 더 변환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숫자만 드시고 계산만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 거는 분수기 때문에 통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통분은 알파 베타 이렇게. 그래서 통분을 해주시면 필요한 게 베타 뭐 알파 곱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통분만 진행을 해주시면은 어려운 점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응? 너무 쉬운 거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근각계수의 관계보다 중요해지는 거는 곱셈 공식하고 뭐 인수분해 공식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셔야지 생각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는다. 여기는 좀 기계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중3 내신하고 겹쳐 있으셔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차피 좀 이따가 예제를 푸는 유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제를 다 풀어주긴 좀 그렇고 이런 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 하나인데 요거의 값을 구해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오면 수연아, 얘를 어떻게 지금 합과 곱으로 구할 수 있니? 어떻게?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을 텐데? 알파까지 들었었는데 나는.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어떤 제곱식에서 이 상태라면 동등한 식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얘는 플러스 2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수식이 기억이 나셔야겠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좀 문제가 쉽게 풀리실 것 같다. 그래서 계산을 생략해도 되겠죠? 넣고 숫자 계산하는 거. 여기에는 3, 여기에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그치 은수야? 이 정도는 집에서 할 수 있잖아. 그치? 천천히 정지시켜 놓고 이 정도는 뭐 중학교 거에 대한 복습이니까. 여기 뭐 예제가 한 3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예제는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정말 필수적으로 나온 단원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연습을 꼭 하셔야겠다라는 생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테스트를 보시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5 이런 식으로 힌트를 꺼내신 후에 이번에는 1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자체가 이미 근으로 했다. 근. 이미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기 때문에 형태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형태 자체를 다시 보면은 최고차항이 x제곱이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근의 합과 근의 곱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넣기보다는 형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신다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근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두근의 근의 곱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겠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져주면 얘와 얘의 합은 8에서 8x가 되겠고요. 3, 5, 15에서 이렇게 이게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겠다. 좀 이따 문제 풀어봐야겠다. 너무 따분한 것 같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5다. 지금까지는 1이었는데 5라고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쵸, 현지야? 현지야. 그래서 얘는 실수를 안 하시고 싶으시면 5로 최고차항 이렇게 앞에를 좀 묶어주셔야 돼, 채빈아. 이렇게 힘든 적이 또 인생에. 나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들 때는 공부하다 졸릴 때. 자기 하고 싶다. 영상 들어도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x제곱 그리고 방금 전하고 똑같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형태를 유출하겠습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 5를 맨 앞에 빼지 않으시고 여기 가로를 잃어버린다면 단순히 최고차항에만 5를 붙인다면 정답은 나오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이쪽만 여기 한만 잘 처리하시면 될 텐데 얘는 아까 전에 통과했던 거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로 고친다면 이번엔 정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맨 앞에서 조심해서 잡고 x제곱 곱이 5고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x가 될 테고요. 알파 베타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까지 곱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정답이 나와야겠죠. 조금만 3분만 요거 7번까지만 하고 몇 분 안 걸릴 것 같은데 2분 정도만 하고 문제 푸는 시간 겸 쉬는 시간 겸 조금 더 드릴게요. 어이. 여기 이 문제에서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다른 한근은 얼마야, 승리야? 그렇지.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문제는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여기서 근데 부호 판단에서 조심하시고요. 보면은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은수야.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이 위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개수 a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곱은 그냥 b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a분의 c에서. 그럼 여기서 둘이 합하면 4겠고요. 둘을 곱하면 합천 공식에 의해서 4-3, 1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는 마이너스 4, b는 1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 주 내 중학교 시험이 거의 다 끝나나요? 다음 주까지? 자, 한근을 이렇게 대답했을 때 재미나 다른 한근을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래요. I 앞에만 부호 켈레버섯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아까랑 똑같이 두근의 합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 현지야? 그렇지. 곱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수연아, 합치면 얼마죠? 아니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시면서 9번, 10번 정도만 풀겠습니다. 핵심 유제번 97쪽이요. 97쪽.